자, 우리는 교재의 18페이지를 펴보면 교재 18페이지에 이제 선분의 내분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내분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내분. 안 내자 나눌 분자. 안에서 나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수직선에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 때 어떤 점 P가 있어서 여기 길이가 M, 여기 길이가 N이다. 이건 비율이야, 비율. M 대 N의 비율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요 점의 좌표 X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자, 얘를 찾는데 전체 길이는 얼마가 돼? 자, 수직선에서 A부터 B까지 이 사이의 길이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수직선에서. 큰일 날 애들이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야. 사이의 길이가 얼마니? 여기가 1이고 6이에요. 어떻게 구해요?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지.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지. 그럼 길이가 어떻게 돼? B에서 A를 빼면은 길이가 돼. B 빼기 A가 돼. 자, 근데 아까 얘기하기를 얘를 M 대 N으로 나누고 비율이 M, N이라 해서 비율이. 그럼 비율로 봤을 때는 여기를 얼마라고 볼 수 있어? 여기가 M, 여기는 N. M 대 N이야. 전체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치. M 더하기 N. 이게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X에서 A를 뺀 길이는 B에서 A를 뺀 길이하고 전체하고 길이의 B가 M 대 N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건 맞니? 이런 거 나오면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아. 그러니까 B-A의 M을 곱하고 X-A의 M 플러스 N을 곱해주면 MB-MA. 자, 얘는 M 플러스 NX 빼기 MA 빼기 NA라고 쓸 거야. 괜찮니,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X잖아, X. X의 좌표. 그래서 굳이 얘를 다 전개 안 하고 요건 냅뒀어. 요거 남기고 나머지를 넘긴 다음에 나눠버릴 거야. 그럼 봐라, 이제. 마이너스 MA가 똑같이 있네? 지워도 되겠네, 이거는? 얘를 넘겨보면은 MB 플러스 NA가 M 플러스 N X다라고 나와. 그럼 X는 뭐가 되느냐? 나눠버리면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다 라고 나오는 거야. 괜찮니? 어렵진 않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지?
자, 편의상 얘를 A를 x1이라고 하고 B를 x2라고 하면 쭉 와서 A, B를 x1, x2로 바꿔버리면 되지. 이거를 먼저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좌표 평면으로 확장하고 싶어서 그래. 자, 두 점 A, B를 연결한 선분에 대해서 앉으세요. 지각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 그건 잘했어. 뭘, 아직도 안 오고 있는 놈도 있는데, 뭘? 자, 두 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점 P가 있어서 M 대 N으로 내분을 할 거야. 근데 얘를 X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이 X1, X2가 돼. 그리고 여기가 X가 되는데, 우리는 중학교에서 이제 평행선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평행선이 있으면 서로 다른 직선과 만나는 사이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얘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될 거야. 이거 기억나? 그래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되지.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X라고 해. 그럼 X는 쭉 와서 이런 식이 나와. 똑같이 Y축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Y1, Y2를 M 대 N, M 대 N. 여기도 다 수직이니까. 평행선. 그래서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Y야. X 대신에 Y로 바꾼 거지. 똑같네, 상황은. 그래서 이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X좌표에서의 내분점. Y좌표에서의 내분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건 이해됐니? 기억나? 18페이지야. 누구세요? 자. 응? 작년에 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내 단말에 버리고. 쓰지 않니? 응. 그 쓰레기가 있다고. 나쁘다. 누구 걸? 시간 치고 있어. 그럴 수 있지. 나쁘다. 대충 내 정보를 빨아다 주겠지 뭐. 안 받아줄 거예요. 아, 어째 엄마가 빨고잖아. 어디니? 왜 그래? 그래. 이따 수업 끝나고 다시 연락할게. 자, 계속 볼게. 그래서. 자,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의 안에서 나누는 걸 내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세 점. X1, Y1, X2, Y2, X3, Y3가 있을 때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은 그 AB의 m 대 n 내분점이 결국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n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만약에 문제에 그 수직선만 있으면 x만 있는 거거든. 그럼 그냥 요거 지우고 x만 보면 돼. 하나만 보면 되는 거고, 뭐 보통은 두 개가 다 나올 거야. 자, 특별히 만약에 얘가 1대1이면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너네 이름 사실 알 텐데. 중점. 그래서 중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1대1로 내분한다. 둘 다 1이 들어가니까 미드 포인트에서 보통 m을 많이 쓰거든.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로 계산을 하게 될 거야. 괜찮니? 그리고 너희들 교육과정부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는 한데 알면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이건 얘기는 일단 해주려고 하거든. 웬만하면은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걸로 풀긴 할 거야, 선생님은. 근데 일단 알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빨리 할 수는 있거든. 이건 식만 쓸게. 외분이라고 혹시 기억나? 외분. 밖에서 나눈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이런 식인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선분 AB가 아니라 직선 AB가 있어. 그래서 요 선분 밖에 있는 직선이 어떤 점 P가 A부터의 길이와 B부터의 길이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럴 때 이 P를 선분 AB의 m 대 n 외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하지만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는 좀 써먹을 수는 있을 거야. 뭔가 조사해 가야 되는 형태에서는.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 데서는 사실 쓰면 안 되거든. 근데 객관식이나 단답형의 경우에는 알면 편하기는 해.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일단 외분. 똑같이 m 대 n 외분점이다 라고 하면은 요것만 바뀌어. 뭐가 바뀌었니 지금? 그치,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바꿔주면은 밖에서의 외분점을 찾을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겨도 돼. 괜찮지? 여기까지는. 오늘 할 내용의 두 번째,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는 거 기억나니? 자, 무게중심이 뭐니? 무게중심. 너네 삼각형의 무게중심 알잖아. 배웠잖아. 안 배웠어? 너네 삼각형의 성질 아직 안 배웠니? 2학년 때 배우지 않니? 까먹었어. 너네 이 사람들이 말이야. 니들이 지금 그러고도 스카이 반이야? 어? 스카이 간다며. 아니야? 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갈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일단 점점 멀어지고 있긴 해요. 안 되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어우, 좋아. 뒤에서 주먹. 근데 이제 이게 인식의 차이 같아. 난 너네들 지금 그래도 한 반년 가르쳤잖아?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 와, 세상에. 나 한 게 없는데. 답답. 근데, 그냥 이게 말이 나온 김에, 난 개인적으로 비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상황이 됐으니까 한 번만 얘기를 좀 해줄게. 너네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선행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의도로?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선생님이 아는 동생 중에, 지인 중에 좀 저기 아랫지방에서 또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동네가 학구열이 뭐 여기만큼 좋다는 아니야.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 동네랑 비슷한 포지션인 게, 그 동네에 특목고가 좀 몇 개 모여 있어. 여기에도 보면 뭐 포스코 고며 뭐 하늘 고며 몇 개 있잖아. 그런 식으로 몇 개 모여 있는 데인데, 그런 학교에 가려는 애들이 사실 좀 많이 가는 학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학원에 중학생들을 가르쳐. 내신 관리 안 해. 선행만 해.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가 듣고서 정말 무섭더라고. 걔네들 뭐 하는 애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학생 가르치거든?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데, 무슨 단원 하는데 수학 원을 한대. 너네 교육 과정에서 보면 대수. 지금 지연쌤이랑 하고 있는 대수. 중학교 2학년인데 그거 하고 있대. 야, 중2가 그거 알아들어? 알아듣는데. 그래도 그냥 아는 척 하는 거겠지. 시험 보면은 그래도 꽤 맞는데. 좀 하는구나. 야, 그럼 중3은 어떤데? 미적분 끝냈대. 에? 작년 얘기거든. 이게 딱 작년에 그냥 고3 수업하니까, 야, 요번에 수능 좀 그렇더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형님, 제가 가르친 중3 애들 중에요, 미적분 시험 봐가지고 84점이나 1등급이야. 작년 수능 미적분 선택 1등급 컷이 83이었어. 84래. 중3. 야, 걔 뭐하는 놈이냐? 야, 내가 가르친 고3들도 지금 1등급 맞은 애가 20%인데? 걔들은 뭐하는 애들이야?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상한 놈 한 두 놈 있어요. 둘이나 있어? 야, 너 지금, 나 뭐시냐, 지금 너. 나는 고3을 가르쳤는데, 고3 중에서 20%가 간신히 1등급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너는 지금 중3 가르쳤는데 걔가 1등급이라고? 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놈이긴 해. 영재고 입학 확정. 이미 영재 수업 하고 있었던 놈이고. 선행을 중1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너네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주고는 싶었어. 사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아직 그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내가 얘들을 얼마나 한다고 이런 생각에 말을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장난도 좀 치고 농담도 하고, 내가 얘들이랑 그래도 조금 친하고 뭔가 얘기하면은 좀 받아들여 주겠지 싶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진짜로 스카이를 생각하고 뭐 메디컬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거면은 그냥 잔인하게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할 건 책도 없어.
진짜 택도 없어. 나는 지금 이 반을 운영하고 있는 의도를 솔직히 모르겠어. 이유가 딴 거 없어. 너네들한테 더 푸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야. 너네들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오해할 필요는 없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뭘로 판단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알아듣겠지? 알아들어, 너네들. 문제 풀어봐, 이제 시킬 거란 말이야. 계속 우리 했었잖아, 그렇게. 지난번에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좀 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었잖아. 물론 아직 도움이 필요하지만 되기는 돼. 들었는데 내가 이걸 이해하고 공식을 찾아가면서 푸니까 풀려. 그럼 얘는 멍청한 애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시스템. 구조적으로 나는 너네들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봐. 숙제도 안 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다시 보자라고 했을 때 기억을 못 해. 우리 이 얘기 이미 다 했었던 얘기들이거든? 이거 한 지 1년도 안 됐어. 반년도 안 됐어.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어. 근데 이미 다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느냐? 이건 너네만의 잘못은 아니야. 구조적으로 이거를 복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거 뭐 가르쳤다고 해서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이거 모른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수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야. 이걸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너네들 중3이고, 그래서 머리 좀 컸으니까. 선생님은 중학생들은 진짜 오랜만에 가르치는 거거든, 솔직히. 난 계속 고등학생들, 그 중에서도 고3 위주로 썼어. 거의 수능 준비하는 것만 그게 제일 목표였던 사람이라, 고1도 힘들어, 솔직히. 얘들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러고 있는데, 중딩은 더 하지, 사실, 솔직하게. 근데, 고등학생 정도 가르치면은, 그래도, 얘네들은 성인이니까, 어느 정도 말하면은, 대화가 통하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이러고 안 하잖아. 이런 생각을 해. 예의는 지능이랑 좀 이렇게, 결부된다고 는 생각하거든. 예의 없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쁘거나 생각이 없어. 머리가 좋은 거랑 생각 잘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근데 너네들은 그래도 내가 가르치면서 보니까 생각을 할 줄 아는 애들이야.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한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얘기를 해주면 고마워하고 받아들이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멋진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학원 수업은 있지, 세 주체가 모여야 이루어지는 거거든. 학부모, 학생, 강사. 셋 중에 하나라도 난 이건 별론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 수업은 제대로 안 돌아가. 이 반 구성이 학생들, 너희들이 시작을 해서 한 거였으면 아마 이렇게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난 그게 아닌 것 같아.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 타의에 의해서 시작을 했구나. 그럼 타의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자의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학원에서야 이런 반을 만들어 놓으면은, 야, 학산학원에 스카이를 노력하는, 스카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뭔가 광고할 거리가 되겠지. 하고 싶을 거야. 그럴 수 있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애가 스카이 반이야. 공부 잘하나 봐. 신날 수 있어. 학생 입장에서는 난 힘든데. 이러면은 수업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난 두 번째 이유를 이걸 보는 거야. 과연 얘네들이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너네들은 지금 수학, 공통 수학 2를 나하고 두 번째를 돌리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공통 수학 1도 한 번 했고 지원쌤이랑 또 하고 있고 이 중에 일부는 대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럼 과연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아 나는 공통 수학 1, 2를 두 번씩이나 받고 대수도 한 번을 봤어. 난 고득감은 잘할 거야 라고 예상이 되나? 그럼 이건 왜 하는 거야 그럼? 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왜 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기억나? 왜 해? 난 근본적인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어. 타이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거는 뭐 어쩌겠냐. 대한민국에 태어난 학생인데. 대한민국의 인천 땅에 이 옆에 송도를 끼고 있는 연수구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옆에 하는 애들 보니까 야 옆에 애들은 이런 거 하던데 너도 좀 해볼래?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나 학교 시험 잘 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선생님이 너네들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업을 했던 이 인간이 그동안 쌓아온 나름대로의 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경험을 토대로 제일 대학 못 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중학교 때 대충 공부했는데 성적 잘 나온 애들. 중학교 때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 대학을 못 가. 잘 이해 안 되지? 너네는 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있잖아. 고등학교 내용이랑 중학교 내용이랑 어때? 느낌이? 비슷해? 어떻게 생각해? 비슷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좀 충격적으로 다르지 않아? 내가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 중학교 공부는 애가 진짜로 멍청한 애가 아닌 이상, 그리고 시키는 거 계속 안 하고 뻗대는 애가 아닌 이상 시키잖아? 90점 나와. 만들 수 있어. 나도 돈 벌 거 생각하잖아. 그러면 난 고등학생 안 가르쳐. 중학교 가면 되게 편해. 내용도 편하고 야야야 이거 계산 좀 해봐. 내용 설명할 게 뭐 있어. 한 10분 15분 쭉 설명해주고 나면 자 이제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 한 100문제 딱 주고 2시간 풀고 모르는 거 있어. 이렇게 하면 돼 해주고 끝. 잘 가. 다음 시간에 보자. 숙제? 뭐 숙제야. 야 하루에 2시간씩 한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돌려봐. 그거를 했는데 중학교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거야. 내가 문제를 잘못 뽑은 거거나 애가 공부를 더럽게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동의? 어때? 아니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야 2시간에 내가 100문제를 시켰어. 매일 일주일에 300문제를 시켜. 그러면은 나중에는 외우지 않을까? 중학교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 이렇게 많아? 미친 듯이 많아? 나오는 거 뻔하지 않아? 야 이런 모양이 있고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 물론 개념이 헷갈린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정말로 심각하게 멍청하지 않으면 진짜로 멍청한데 공부도 안 하면 답이 없고 그거는 심각하게 멍청하지는 않아. 근데 일단 시키는 거는 해. 그럼 얘는 90점 나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시켜놓잖아. 지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생이 됐어. 나는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니까 90점 나오더라고. 시켰어. 복습 안 해. 다음 시간에 보니까 다 잊어버려. 다 이 상황이야.
너네만의 잘못은 아니야. 이거는 있지. 대부분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만 공부한 애들이 갖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기는 해. 분위기. 너네들 친구들도 다 비슷하거든.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하면 돼. 욕심? 그냥 고등학생들 가르치니까 지금 어디 가고 싶은데 대학만 가면 되죠. 에? 가면 갈수록 그런 대답을 많이 들어. 실제로 많이 듣고 부모님의 재력이 되기 때문에 대충 가도 되는 애들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의 재력이 그게 좋지는 않은데 어차피 뭐 대학 잘 간다고 지원해 줄 것도 아닌데 이러고 대충 가는 애들도 있어. 포기해버린. 더 이상의 발전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뭐 대충 살다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내 이름을 널리 떨치겠다 이게 아니더라도 나 그래도 뭐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놀러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최애가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어쨌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되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재밌고 즐겁게 살고 싶으면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최저시급 받아가지고 그거 못 살아. 그렇게. 아, 이 나라 구조가 그래. 지금은. 그럼 걔들보다는 조금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조금 더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그럼 직장을 잘 가려면은 내가 원하는 금액의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 아무런 베이스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대학이라도 잘 가는 게 그나마 도움이 돼. 아직은. 아직은 방법이 있어. 너넨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길이 많이 열려 있거든? 저 이지책하면 될까요? 돼. 되는데 내가 볼 땐 너무 안 해. 너네 솔직하게 공통수학도 나랑 공부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복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니? 없지. 그럼 복습을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내가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부터 되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야. 뭐 워딩 그대로 하기보다는 뉘앙스를 내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너네가 좀 충격받을 수도 있어. 이 수업 설렁설렁 해도 돼요. 뭐 애들이 공부도 안 하는데 뭐 그냥 와가지고 그 시간에 그냥 하고 보내면 돼. 설명해줬지 알아는 들을 거야. 문제 풀어보면 못 풀어. 좀 이따 풀어주면 돼. 그럼 내가 이걸 왜 하는 건데? 난 되게 싫거든 그게. 아마 지금 떠난 애들이 있는 이유, 그 다음에 너네들이 힘들어했던 이유에 그게 되게 많이 포함될 거야. 약간 빡세지지 않았니? 막 되게 막 뭐 시키고 막 대답하라 그러고 막 문제 푸는데 이거 막 그냥 풀어주면 좋겠는데 말이지. 막 시키고. 근데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다른 거 아니야. 야, 기왕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이 시간에 왔잖아. 그럼 내가 뭔가는 배워서 가야지. 개념만 보고 간다? 그럼 뭐하러 해? 그냥 입학하기 전에 책 한 번 읽어보면 돼. 안 그래? 그냥 집합이 이런 거구나. 좌표평면이라는 게 좌표평면 몰라도 돼. 개념만 알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좌표평면이라는 용어가 있어. 내분이라는 게 있어. 공식이 이런 게 있네. 뭐가 달라 그럼? 지금 우리가 아는 거랑?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바라는 건 딱 그 부분이야. 등 떠밀려서 왔던, 내 발로 왔던, 내가 정말 스카이를 노리고 싶어. 이거거든. 아니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가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든 간에, 핵심은 배웠으면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돼. 아, 내가 이런 거 배웠어. 내가 내분이라는 걸 했고, 무게중심이라는 걸 했어. 근데 지금도 나오는 말이 뭐가 나와? 무게중심 2학년 때 배운 걸 거야. 근데 무게중심이 뭐예요? 이렇게 나와. 고등학교 내용을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중학교 내용도 아직 다 모르겠대.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라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너네들은 멍청하니까 하지 마. 이거 아니야.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난 너네들이 기왕 하는 거 발전했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에서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무게중심을 잊어버렸다고 하니 해줘야지. 자,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였냐면, 너네 학교에 가보면, 글쎄 요즘에 남녀공학이고 하니까 여학생들도 다 알 것 같긴 한데, 책 돌리는 애들 있지 않니? 책을 돌려 막 손가락으로. 아, 그런 애들은 없어? 있지 않니? 아, 없구나. 아, 이제 좀 많이 바뀌었네. 공 돌리는 애들은 있지 않아? 농구공 같은 거? 휙 해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 애들. 아, 못 봤어? 아, 없어? 희한하네. 이제 중딩쯤 되면은 그런 짓 할 때가 됐는데. 자, 뭔가, 그러면은 뭐, 얘들은 서커스는 잘 모를 거고. 그 뭐, TV 같은 데서 보면은 뭔가 그 저글링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몸에다가 뭐 얹어놓고 막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훌라후프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할 때 꼭 지키는 게 있어. 일정 이상 움직이지 않아. 그 사람들 할 때 잘 보면은 사실 자기의 몸을 막 움직이면서 다니는 건 별로 없다. 거기까지가 되면 진짜 고수야. 보통은 훌라후프를 돌리더라도 한 자리에서 돌려. 막 돌리고 있는데, 오, 저기 계속 그 높이를 유지해. 이거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잖아.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가는 힘이랑 당기는 힘이랑 만나고 이게 들어 올려지는 거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내 몸이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순간에 무게중심은 내 몸인 거지. 자,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있지.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의 무게중심이 내 발이 지지하고 있는 면적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발 벌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없잖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 내 발은 아니고 그냥 대충 그린 거야. 그러면 되게 두툼하다. 요 끝이 요렇게 접하는 선. 끝에 접하는 선. 요 면적 위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 너네가 체육 시간에 배울 수 있을 법한 내용인데, 너네 뭐 체육 시간에 농구 드리블이라던가 요런 거 한 적 있지? 드리블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수그리면. 왜 숙이면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내 몸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쏠리잖아. 그럼 당연히 내 몸을 쓰러지는 걸 막으려면은 다른 발을 옮겨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발 사이에 있는 면적에 내 몸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기울어지는 각도가 좀 더 많이 기울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많이 기울이면은 얘가 땅으로 떨어지는 힘이 세져. 근데 그 힘을 발이 앞으로 가는 거랑 만나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힘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빨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 우리 몸의 무게중심은 명치?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남자들이 약간 무게중심이 위에 있고 여자들 무게중심이 좀 더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균형을 잘 잡아.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사람은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많잖아. 몸통에, 다리에, 팔에, 머리에.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이랑 팔을 들고 있을 때 무게중심이랑 같을까 다를까? 다를 거야. 왜냐면 팔을 들면은 이쪽에 생기는 무게가 더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팔을 내리고 있을 때 중심에 있었다면 팔을 들면은 이 팔 쪽으로 살짝 움직일 거라고, 무게중심이.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근데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잘 못 느끼는 것 뿐이거든. 자, 그러면은 있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책의 무게중심은 어디쯤에 있을까? 이 책의 무게중심은. 가운데 있을 것 같지? 사실 맞아. 그거 가운데야. 이 책의 무게중심이 직육면체 정도의 모양이잖아. 직육면체 여기 중간에 여기 높이의 중간에 해가지고 선물 포장하듯이 이렇게 딱 선을 세 개 딱 맞다 생각해봐. 그렇게 세 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그 교점, 거기가 중심이 될 거야. 근데 아쉬운 건 얘는 책이잖아. 직육면체가 아니지. 휘기도 하고 펼쳐질 수도 있고. 얘를 펼쳐놓으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 달라지겠지. 그것도 몇 장 안 펼쳤을 때하고 많이 펼쳤을 때하고 또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는 쉽지 않아. 자, 다행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삼각형이야, 삼각형.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디? 세 변의 중점을 모아? 어떻게 모아? 이렇게 반대편 어디? 그렇지. 꼭지점이랑 연결을 한 걸 중선이라고 얘기를 해.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냐? 왜일까? 무게의 중심이지 얘를 그냥 그림이 아니라 얇은 두께를 가진 나무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삼각형 모양의 나무판을 내가 한 지점을 딱 받쳐가지고 균형을 이루게 하고 싶어. 왜 보드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그래비티 이런 거 있잖아. 뭐 하나 올려놓으면은 막 쓰러지게 만들고. 안 해봤니? 친구가 없구나. 이런 농담이고. 자, 무게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삼각형의 무게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어차피 같은 두께라고 생각하면 넓이가 같으면 무게가 같겠지. 그러니까 같은 넓이를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높이가 같으면 밑변의 길이가 절반이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중선을 생각하는 거야. 이 중선을, 이 선을 받치고 있으면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야. 또 이쪽에서 선으로 딱 받치고 있으면 얘가 균형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해. 왜 G를 쓰느냐? 중력, 그래비티. 그래서 G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무게의 중심,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중력, 그 중력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한 점, 그걸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데일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삼각형이 세 개의 중선으로 나눠서 몇 개의 삼각형으로 잘렸어? 몇 개의 삼각형이 뭐야 지금? 잘라놓은 게? 6개야. 6개의 삼각형으로 잘려 있어.
얘하고 크기가 같겠지. 얘하고 같고 얘랑 같아. 그리고 요 놈이랑 같아. 얘하고 같아.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결론이 뭐냐면 6개가 다 똑같은 넓이가 돼. 그럼 6개의 넓이가 같아. 요거 2개의 넓이랑 얘 하나의 넓이는 2대 1이 되지. 넓이비가 2대 1이야. 밑변의 길이비가 2대 1이야. 여기서 나오는 게 2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와. 그래서 세 점을 알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뭘 배웠느냐? 내분을 얘기했어. 두 점의 중점이지. 그래서 이걸 x1, y1, x2, y2, x3, y3라고 하면 요 점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요 두 점을 2대 1로 내분하면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요거 기억나? 일단 비율 먼저 써라.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라. 2하고 얘를 곱하고 1하고 얘를 곱하고 y좌표도 마찬가지.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될 거다. 2 더하기 1 얼마? 3. 요거 1은 약분되겠지. 그러면은 x2, x3, x1. 3개 그냥 더한 거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끝난다. 무게중심은 꼭지점 3개의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더라. 요런 얘기가 되는 거야. 괜찮니? 자, 여기서 나오는 특징 하나. 소연아, 비율 하나만 정해봐. 대충. 4대2면은 2대1이지.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A, B를 2대 1로 내분하고 BC를 2대 1로 내분하고 CA를 2대 1로 내분하면 새롭게 만든 세 점으로 또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ABC하고 뭐 얘를 DEF라고 하자. DEF의 무게중심은 같아. 이거는 이제 원래 저 내분 공식 이용해서 막 할 수는 있거든. 뭐 x1, x2, x2, y2, x3, y3 여기는 뭐 m 대 n, m 대 n, m 대 n 이거 다 미수로 처리해서 만들 수는 있거든. 귀찮아서 그건 안 할 거야. 그냥 결과만 기억하자 이거는. 너무 더러워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야. 내분 공식이랑 무게중심. 내분이랑 무게중심. 얘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오늘의 관건인 거니까 딴소리 하느라고 1시간이 지나버렸다. 자, 오늘은 뭘 하느냐. 원래는 확인 체크 마지막 문제들을 좀 풀어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그러하니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 요거 하나는 기억해야 되니까 두 가지구나. 활용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25페이지에 평행사변형일 때 평행사변형이면 평행사변형의 특징 대각선이 서로 반으로 나눈다. 직교 아니야. 직교는 말음문은 돼야 돼. 어? 뭐라고 얘기할까고? 2등. 맞아. 2등분한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끼리 2등분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요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26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2학년 때인가 아마 나올 거야. 요건 이제 각의 2등분선 하면서 비율 얘기할 때, 닮음 얘기할 때 나올 건데 삼각형 ABC가 있고 각 A에 2등분선을 만들어서 각의 2등분선을 만들어서 여길 D라고 쓰면은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라고 하는 비율이 나와. 이거 기억나? 그래서 삼각형에 세 점을 주고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만나는 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해서 내분 공식으로 구해주는 문제가 나와. 이것도 제법 잘 나오는 문제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무게중심은 그냥 요 상황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너무 지나버려서 바로 연습 문제 30. 응? 왜? 쉬는 시간 줄게. 걱정 마. 자, 30, 31, 32를 풀고 가면은 되고, 녹화는 더 안 할 거야. 그냥 따로따로 달려줄 거니까. 맞지? 뭐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